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온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궁금한 종목 Y,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은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좀 준비했습니다. 스피디하게 한번 넘어가 볼 테니까 오늘부터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증권가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의 왕관을 씌웠다라고 합니다. 하나증권이 왕관을 씌웠죠.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수페타시스의 MLB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리포트와 함께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쉬어갔던 흐름을 오늘 단 한 방에 만회하면서 다시 최고가 라인에 섰습니다. 이 AI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 수요가 꾸준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수페타시스는 신규 5공장까지 지금 풀가동하면서 타이트한 수요를 다 받아내며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오늘 81,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변영희 대표는요, 이 궁금한 종목 Y, 이 시간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요. 자, 현 구간은 변영희 대표님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률하고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가치를 좀 반영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상승은 좀 사실상 좀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AI 거품론,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관련된 이 수급적인 노이즈가 오히려 좀 매수에 아주 뭐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브로드컴에 대한 이 차기 가이던스에서 확인됐던 견조한 AI 수요, 이 부분은 그동안 반도체주 중심의 수급을 좀 이끌었던 형국들이 소재주 안에서 특히나 이 MLB 기판에 관련된 확장성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수페타시스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하반기 MLB 공급에 대한 쇼티지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 그래서 5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을 모두 다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단가의 어떤 이력점이라든가 공급자 우위의 시장들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27년도에 대한 1분기 최종 준공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캐파 관점에서 한 25에서 30% 정도 MLB 기판에 대한 공급량들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의 외형 가치를 현재 좀 반영하고 있는 구간, 2026년도에는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대한 매출이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3분기, 2분기에 누락됐던 실적도 3분기에 더 좋아질 거라서 엄청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가격적인 고점 부담이 저는 뭐 크게 일단 매크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더 유력한 그런 관점이라면 전 단기적인 상승 탄력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네. 다만 뭐 신규적인 매수를 좀 한다면은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씩 조정을 주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좀 해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한 74,000원까지 좀 상향해서 81,000원이 아니네요. 예, 74,000원.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74,000원 그리고 손절가 5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74,000원, 손절가 59,000원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진중공업 9번의 파도를 타고 역사적 정점. 인생은 좀 파도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번의 파도입니다. 근데 이 9번의 파도가요, 9거래일입니다. 9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9월 1일만 해도 이 세진중공업 주가가 15,000원대였었는데요.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기자재에서는 현재 키 맞추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진으로 시작해가지고 본행제까지 진행이 됐다면 현재 세진중공업이 포함된 탱크가 현재 이쪽에서 수급이 현재 좀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탱크 쪽을 지금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대개 기자재,
엔진이나 본행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진중공업은 그 한 달의 시간이 좀 무색하게 9거래일 만에 그 상승세를 거의 다 채운 것 같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 우려가 더 큰 시점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이 때가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세진중공업이 최근에 좀 급격히 상승했던 이유들은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미포조선, 특히 삼호중공업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최근에 이제 미포조선 합병에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 베트남 쪽에 있는 비나신 이제 그쪽 공장 사업장에 대한 수요의 기대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 올해 아마 상반기 때부터 캐펙스 투자에 대한 한계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야 필리조선소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 현대미포 합병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대한 합작 법인을 세우는 것들 결국에는 이제 세진중공업은 보통 대부분의 기자재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15% 이제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성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그 아까 얘기하셨던 엔진에다가 본행제에다가 결국은 LPG 탱크 쪽에 대한 수요가 한 번에 좀 나왔다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캐파의 확장에 따른 세진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PER 자체가 거의 98배입니다. 물론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 그 485배 좀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그런다고 해서 삼양식품만큼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 빌미가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관점을 좀 잡고 가격 전략을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17,000원 선, 이 선을 밑으로 뚫게 되면은 일단은 모멘텀이 좀 사라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내년 내후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그런 향후에 공급선에 따른 이슈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모멘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신규 진입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약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에 대한 모멘텀은 좀 미약하지 않을까 이야기 정리해 보면서 궁금한 종목 와이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세진중공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세요. 정말 스피디합니다. 자, 9월 7일 정부의 집짓기 호령이 있었습니다. 동신건설이 오늘 주가가 폭발했는데요. 97 부동산 대책에 오늘 대형,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기자재, 모듈러 등등이 다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다수 종목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 초반에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총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향해 달려갈 텐데요. 앞으로 이 건설주에 대한 연속성 좀 궁금합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동신건설을 포함해서 건설주들에 대해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의 상승은 정책 기대감들이 반영된 수급에 의한 상승이다 정도로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 공공주택에 관련된 이 공급량들 이 부분이 실제 이 시공에 대한 어떤 수주 성과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일단은 뭐 선별적인 어떤 이 분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 매출 포션의 한 86.3%가 관급공사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택공사에 관련된 시공 이력이 상당히 좀 이 수주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재하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상하수도 그리고 인프라 공사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수도권 안에 뭐 135만 가구에 대한 택지에 관련된 어떤 공공주택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대감과는 사실상 뭐 직접적인 어떤 수혜 요건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다만 관계에서는 뭐 인프라에 관련된 어떤 수혜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의 상승은 다소 좀 과도한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지난 4월 4일 주가를 보면 79,100원이라는 이 고가 형성이 있었는데 정치 테마주의 편입 이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이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 기대감들을 모두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점에 관련된 상방에 관련된 매물 부담이 굉장히 좀 크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뭐 단기적인 접근이 좀 쉽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만약에 정책에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보면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가 공급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
그런 중소형 건설사로 재편하는 전략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기 때문에 네. 전 동신건설의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일단 반등 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리스크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네, 동신건설은 반등 시 매도 전략에 대한 일단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건설 이력, 레퍼런스가 좀 좋은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보는 게 현재 더 좋은 전략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신건설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네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열어주시죠. 볼까요? LNC바이오가 금요일도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요. 이 엘라비의 리투오 품기의 매수 광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엘라비의 리투오가 새로 나온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새로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주변에 맞은 사람이 없어서 내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에 맞았거든요. 자, 제 피부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좋아졌다 생각이 좀 드는데 줌이 당겨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 피부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이 엘라비오 리투는요. 줌 그만 당겨주세요. 이제 풀어주시죠. 네, 풀어주세요. 자, 주베룩 리쥬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엘라비의 리투입니다. 차이점은요. 이 주베룩 리쥬란은 콜라겐을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주입을 받아봤는데 리투는요 여기 콜라겐 생성 약물을 넣는 게 아니고 진피, 우리의 진짜 피부 있죠. 이 피부를 넣는 거라고 해서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부 조직 자체를 강화하고 재생시키는 데 집중한다라고 해서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저는 맞았는데 이게 품기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주에 맞고 팜플렛을 한번 봤는데 여기 LNC바이오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정말 좋아지면 LNC바이오 주식을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주식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화진 과장님, 일단 지난주에 제가 피부과 갔더니 제일 놀랐던 거는 한국인이 더 없어요. 10명 중에 2명이 한국인입니다. 나머지가 다 외국인인데 자, 곧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많은 수요를 차지해 간단 말이죠. LNC바이오랑 이 뷰티 쪽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물론 이제 LNC바이오가 원래 본업이 이제 메가가티, 무릎 이제 원래 연골 재생 관련 회사로 유명했는데 이제 스킨 부스터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딱 이게 작년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작년 상반기 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한 7배 정도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2배 이상 성장을 해왔고 이제 LNC바이오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는 충분히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콜라겐을 직접 이제 주사를 맞춰서 그만큼 그런 재생 효과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게 좀 발현되는 모습이 나오는 이제 부분도 있고 가격대도 거의 리쥬란과 가격대가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우리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미용기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무조건 이제 기능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실적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향후에 LNC바이오는 결국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쵸. 작년에 파마리서치가 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게 CTC바이오죠. CTC바이오가 그 GMP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인증받으려면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LNC바이오가 이 스킨 부스터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마 추후에 이제 캐파 증설을 위한 아마 GMP 인증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인수 소식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아직까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부각이 될 거고 결국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파마리스치가 본격적으로 이 성장이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까지의 굉장히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 LNC바이오가 추후에 템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해외에 뻗어 나가는 것까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주가에 대해서 만약에 LNC바이오 지금 핫하잖아요. 조정한다면 뭐 매수하는 전략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또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만약 내일 빠지는 거는 강성호 아나운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일주일 지났지만 저는 만족스러운데 2주, 3주, 한 달
6달까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보고 주식 살라고 했는데 이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한번 제시해 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35,000원인데요. 일단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캐파나 그 향후의 네. 전략들이 통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LNC 바이오 하락한다면 제 생각 한번 하시고 매수의 기회구나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화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